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사람은 수백 명인데 정작 마음 편히 전화할 사람은 손에 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넓을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관계의 숫자가 행복을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만나고 돌아오는 길마다 마음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고 잠자리에서 그 사람의 말이 자꾸 떠올라 뒤척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기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가 사실상 노후의 질을 결정합니다. 젊을 때는 사람에게 대어도 회복할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상처받아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잊을 수 있었고 손해를 봐도 다시 벌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번의 깊은 상처가 남은 인생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한 번의 큰 손해가 노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의 사람 보는 눈이 선택의 문제였다면 나이 들어서의 사람 보는 눈은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평생에 걸쳐 파고든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화려한 인기를 누린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수없이 실망하며 인간이라는 존재를 누구보다 냉정하게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조언에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달콤함이 없습니다. 대신 상처받으며 얻은 사람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보았고 만년에 쓴 소품과 부록이라는 책에 그 통찰을 담았습니다. 이 책은 딱딱한 철학책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전 조언서에 가까워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그의 조언은 차갑게 들리지만 그 차가움 속에 우리를 지켜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나이 들수록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3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무례함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요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상대의 무례함을 한번 참아주면 상대는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농담이라며 선을 슬쩍 넘어봅니다. 그때 내가 웃어 넘기면 다음에는 조금 더 넘어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대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 가까운 친척, 매일 보는 이웃. 우리가 다 아는 사이인데 뭘 그러냐? 라는 말 뒤에 숨어서 무례를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무례에도 여러 얼굴이 있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훈수를 두는 얼굴, 부탁을 거절하면 서운하다며 죄책감을 안기는 얼굴, 도와준 일을 두고두고 생색내는 얼굴, 내 시간은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여기는 얼굴. 형태는 달라도 뿌리는 하나입니다. 상대를 자기와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내 아픈 곳을 굳이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형편 이야기를 꼭 여러 사람 앞에서 꺼내며 내가 정색하면 농담도 못하냐며 오히려 나를 옹졸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예의는 사람 사이의 온기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에 비유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워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적당한 거리가 바로 예의라고 말했습니다. 예의가 없다는 것은 가시를 세운 채 자꾸만 파고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유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받는 이유는 관계의 정답이 무조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해도 되는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더 지켜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수십 년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려내는 간단한 진단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온 날 저녁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내가 한 말을 곱씹으며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 다음 약속이 잡히면 은근히 부담부터 되는 사람. 머리는 오래된 관계라고 말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나고 오면 발걸음이 가볍고
별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의 진실은 만나기 전의 기대가 아니라 만나고 난 후의 내 상태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에게는 분명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요란하게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을 옮기면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하는 자리에서는 짧고 차분하게 선을 그으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문장만 말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에게 빌미를 주지만 낮은 목소리의 한 문장은 반박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한두 번 조용히 선을 그으면 무례하던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만만한 상대를 고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만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그 사람의 가시는 다른 곳을 향합니다. 무례를 견디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나를 향한 무례에 동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의 불행을 은근히 반기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경계했던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질투와 시기입니다. 그는 시기심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가장 집요하게 자라나는 독초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독초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향해 자란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자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는 언제나 내 옆 사람, 나와 비슷했던 사람을 향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성공이나 기쁨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은 생각보다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심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기쁨이라는 귀한 것을 아무 그릇에나 담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만 꺼내 놓아도 충분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같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입니다. 생판 남이 땅을 사면 아무렇지 않은데 하필 사촌이 사면 배가 아픕니다.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와 우리 조상들이 인간의 같은 본성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물론 시기심 자체는 누구에게나 스치듯 지나갈 수 있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과 그것에 잡아먹힌 사람의 차이입니다. 시기심에 잡아먹힌 사람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내 좋은 소식에 김을 빼고 내 성취를 별것 아닌 것으로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나를 낮추는 말을 흘립니다. 이들의 화법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칭찬처럼 시작해서 가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됐다니 좋겠네. 그런데 요즘 그런 직장 오래 못 다닌다더라.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런데 그 나이엔 갑자기 훅 간다더라. 앞에 말은 축하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언제나 뒤의 말입니다. 듣고 나면 기뻤던 마음에 조용히 금이 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의 표정을 보면 됩니다. 자식이 잘 되었다는 소식, 건강검진 결과가 좋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아주 짧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뒤늦게 축하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유난히 자주 연락하고 위로하는 말 속에 어딘가 생기가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얼굴이지만 내 불행 앞에서 미묘하게 활기를 띠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잘 될 때마다 조용히 김을 빼고 내가 무너질 때마다 은근히 곁에 다가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는 기쁜 일을 숨기게 되고 잘 되는 것을 미안해하게 되고 결국 나 자신을 자꾸 낮추며 살게 됩니다. 성경의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내 마음의 온도와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좋은 소식에 자기 일처럼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 내가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도 귀하지만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친구는 더 귀하다. 슬픔을 나누는 것보다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기하는 사람과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좋은 소식 목록에서 그 사람을 조용히 빼면 됩니다. 만나면 날씨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만 하고 내 속 이야기는 아껴두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낼 수 있는 상처는 크게 줄어듭니다. 내 기쁨을 제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 그 한두 명이면 노후는 충분히 따뜻합니다. 세 번째, 한 번 배신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쇼펜하우어의 어조는 유난히 단호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신이란 거창한 것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챙긴 것, 내 등 뒤에서 나를 팔아 자기 자리를 만든 것, 지키겠다고 한 약속을 자기 편할 때 저버린 것. 크기는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나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요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한 번 나를 배신한 사람을 다시 믿는 것은 나를 문 개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것과 같다. 사람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배신했던 그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배신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의 말이 아프게 맞아떨어집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던 사람이 눈물로 사과한 뒤 다시 돈을 빌려가고, 내 비밀을 소문냈던 사람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 뒤 또 다른 이야기를 옮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의 배신은 다시 일어설 시간이라도 있지만 노후의 배신은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가까운 사람의 말만 믿고 맡겼다가 잃는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실제로 금융사기나 투자 피해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을 통해 시작된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사기는 신뢰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한 번 실망시켰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입니다. 상대는 그 기대를 정확히 알고 이용합니다. 지난번에는 미안했다. 이번에는 확실하다. 너니까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다음 배신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와 신뢰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서 미움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내가 독을 마시며 상대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뢰는 다릅니다. 신뢰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반복된 행동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할 수 있지만 신뢰는 다시 처음부터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옛 어른들의 지혜와도 통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과 그 사람에게 다시 내 전부를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문은 열어두되 곳간의 열쇠는 함부로 내주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물론 사람이 정말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말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진심으로 변한 사람은 다시 믿어달라고 조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신뢰를 깨뜨렸다는 것을 알기에 작은 약속부터 묵묵히 지키며 긴 시간을 견딥니다. 반대로 변하지 않은 사람은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너무한다 하며 오히려 나를 옹졸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재촉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요구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는 용서하되 내 통장과 내 비밀과 내 남은 인생이 걸린 자리는 함부로 다시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옹졸함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나이 들수록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무례함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무례를 견디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동의입니다. 두 번째, 나의 불행을 은근히 반기는 사람입니다. 내 기쁨 앞에서 표정이 굳는 사람에게는 내 인생의 좋은 소식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 번 배신한 사람입니다. 용서는 하되 신뢰는 상대가 행동으로 다시 쌓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런 말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대부분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온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일의 시작도 결국 나 스스로가 내 시간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젊을 때 인간관계가 더하기의 시간이었다면 나이 들어서의 인간관계는 빼기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더 얻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원이 아름다운 것은 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잡초를 부지런히 뽑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정리한 자리에는 반드시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갑니다. 내 남은 인생의 식탁에는 마주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만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른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